예, 이제 그러면 공동소유 들어가 볼게요. 예, 첫 번째 공유 문제 보겠습니다. 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예, 1번 볼까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임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임대는 예, 공유물의 관리행위죠. 즉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관리행위의 다른 말은. 그래서 이렇게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갑은 5분의 3을 예,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면 1번 다시 보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 임대를 했습니다. 이게 적법할까요? 적법하죠. 왜 적법하죠?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이게 병에게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임대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겠죠. 왜 없죠? 병이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즉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병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똑같은 1번이랑 같은 상황이죠.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대액을 을에게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죠. 왜 없죠?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갑을 이렇게 있고 을이 5분의 3,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누구에게? 병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차죠.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요. 그래서 병이 적법한 점유자니까 을은 인도 청구 안 되죠. 안 되고 이 병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있어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병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게 임대한 것은 이 경우에는 적법한 임대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갑과의 협의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그냥 소수 지분권자인데 이렇게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즉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지분은 또는 갑의 지분은 그 목적물 전부에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을이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즉 면적에 있어서는 5분의 2에 해당하지만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갑의 지분은 없나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갑의 지분은 그 부분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용 수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볼까요? 갑이 X토지의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맞습니다.
즉 X토지 전부를 그냥 팔았는데 볼까요? 갑이 전부에 대해서 지분이 5분의 3밖에 안 되는데 전부에 대해서 누구한테 팔았죠? 예, 매수인, 그냥 여기는 특별한 그 명칭은 안 나오네요.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 X토지를 팔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금 문제에서는 전원의 동의가 없습니다. 갑이 근데 팔았어요. 근데 이 갑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매매입니다. 왜 그러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매매를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다 5분의 2, 즉 을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 권리 매매를 한 겁니다. 즉 을의 권리를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매매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줄 때는 을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취득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번은 다시 보면 그렇게 마친 경우에 갑은 그 범위,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을의 지분 범위, 그러니까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 권리 매매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예, 2번 보겠습니다. 예, 갑을병은 X토지를 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 예, 공유 문제를 보니까 주로 이렇게 분수가 나오죠? 예, 분수가 나온다는 무슨 얘기죠? 아, 관리 행위를 어떻게 정할지, 즉 이용 계량 행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나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2분의 1은 반일 뿐이지 과반은 아니죠. 반을 넘어야지 이제 과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갑을병 3인 모두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고 예,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예, 포기를 할 수가 있죠? 지분의 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의 지분은 갑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예, 틀렸죠? 왜 틀렸죠? 이게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포기를 한 거나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이 사람이 포기를 했죠? 그러면 갑이 2분의 1을 갖고 있고 병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이 포기를 했으면 을 지분을 갑이 병보다 2배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등한 비율이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지금 소수지분권자예요. 다. 갑도 소수지분권자입니다. 그런데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하나요? 못합니다. 임대는 이용계량행위니까 관리행위죠.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과반수 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3번 볼까요? 3번. 갑을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갑을이 연합을 하면 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이죠. 4분의 3인데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돼요. 근데 관리죠. 관리 방법. 관리는 이용 계량행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건물을 신축을 한다.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X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죠? 건물이 없던 토지에서 갑자기 건물이 있는 토지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라고 하죠? 이걸 처분 변경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변경행위예요. 변경행위. 그래서 변경행위는 어떻게? 예,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다. 관리 방법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4번 볼까요? 갑을병이 지금 옳은 걸 보고 있는 거죠. 예, 갑을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죠. 그죠? 이 갑을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어떤 약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정은 네, 특정 승계인에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판례의 내용인데 그 특약의 내용이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미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네, 5번 볼까요? 병이 갑, 을과의 협의 없이 엑스토제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엑스토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거 중요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갑, 을, 병 모든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배타적 점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인도 청구는 못 해요. 왜 그러죠?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한테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넘어갔어요. 여전히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어요. 네, 3번 볼까요?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틀린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처분 변경은 어떻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는 내용이 법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어떤 뭐 세금 같은 게 나오면 각자 분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분담한다? 지분 비율로 분담합니다. 3번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일에 효력이 미친다. 틀렸죠? 제가 이제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방금 전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승계인에게 이 특약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미쳐요. 그게 원칙인데 이렇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네요. 4번 볼게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죠? 이 제3자의 점유가 적법할까요? 적법하죠.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죠. 그죠?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지금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한테? 소수 지분권자한테 인도 청구를 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청구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볼까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겁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이다. 보존 행위 아니죠? 지금 임대예요. 임대는 이용 계량 행위, 즉 관리 행위죠. 관리 행위니까 과반수 지분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대한 경우에는 관리행위고 그 임대한 것을 해지하는 것 또한 관리행위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임대 안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이게 맞는데요. 이제 갑자기 계속 공유하다가 이제 준공유라고 했어요. 그럼 준공유가 뭐죠? 공유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유권을 그 분량적 일부로 이렇게 지분 따라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는 그런데 준공유는 대상이 달라요. 물건의 소유권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 즉 여기서는 보면 개별 채권자들이 한번 볼까요? 갑을이 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각자 5천만 원씩 분담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병이 이렇게 돈을 빌린 대가로 뭘 하겠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러면 갑을은 뭘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을 취득을 하는데 단독으로 취득하나요? 아니죠. 갑을이 채권 비율에 따라서 저당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취득을 합니다. 저당권을 같이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하는 게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을 공유하나요? 아닙니다. 저당권을 준공유라고 합니다. 이걸. 왜?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네. 체크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죠? 그러니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 그러면 무슨 걸 생각하셔야겠죠? 아, 공유물의 보존행위구나.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원인 무효의 등기가 행해졌으니까. 그런데 제3자가 전부 원인 무효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그 공유자 각각 할 수가 있잖아요. 보존행위니까 각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원인 무효 등기를 한 사람이 공유자 1인이 한 거예요. 그죠? 공유자 1인이 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하는 거겠죠. 왜? 이 사람도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을 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부가 틀린 거죠. 전부가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4번 볼까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적법한 임대긴 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인데,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병한테 임대를 줬어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 을은 뭐라고요? 예, 반환 청구 안 되고, 그죠? 또 뭐가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적법하게 법률상 원인이 있죠. 하지만 이 병이 이렇게 차임을 줬으면 이 차임이 갑이 혼자 다 차임을 갑이 혼자 다 먹어야 하나요? 아니죠. 을도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차임에 대해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갑이 법률상 원인이 없죠. 이 차임 전부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는 거지만 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없잖아요. 갑은. 그래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 갑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다. 소수지분은 과반수 지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네, 잘못 봤네요. 틀렸습니다. 4번. 청구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는.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등기를 요해요. 왜? 포기는 뭐다?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즉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다?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행위예요.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5번 볼까요? 갑, 을, 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아니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맞죠? 그죠?
갑과 을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부적합하다. 즉 신축이 나옵니다. 신축은 뭐라고 했죠? 처분 변경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 방법, 그걸 넘는 행위예요. 그래서 부적법합니다. 맞죠?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즉 3분의 1 지분권자가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은 부적법하죠. 부적법한 임차인이죠. 그죠?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왜? 아까 그 적법한 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물건 인도 청구도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이 부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은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즉 갑, 을, 병 모두 뭐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이 6번은 뭘 묻는 거죠? 상호 명의 신탁, 즉 구분 소유적 공유를 묻는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냐면, 이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동산에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각각 하고 있어요. 여기도 단독 소유, 여기도 단독 소유. 즉 갑이 여기를 단독 소유했다고 봅시다. 을이 이 부분을 단독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등기부상에는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갑, 을의 지분이 같다고, 만약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 같다고 그러면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가 구별이 되죠. 대내 관계에서는,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하고 있고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부자죠. 외부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보면 어떻게 인식을 하죠? 공유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가 구별이 돼요. 대내 관계는 단독 소유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그래요.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성질이 뭐다? 상호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지분이 지금 다 몰려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갑은 이런 지분을 몰려있고, 을은 이런 지분이 몰려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죠?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OX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보내고 X를 이쪽으로 보내는 상호 명의신탁이 법적 성질인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볼까요?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현재 갑과 을 사이에는 공유 관계가 아니에요. 단독 소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답은 벌써 1번 나왔네요. 2번 볼까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Y 부분이 지금 을이 단독 소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죠. 이게 뭐 갑 동의 같은 필요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는 뭐다? 각자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물건 팔고 있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3번 볼게요.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인가요? 아니죠. 자기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점유죠. 그죠? 틀렸어요.
예,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요? 성립 안 하겠죠. 이 법정지상권이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을이 Y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 즉 갑소유 부분에 자기가 건물을 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지면 안 되겠죠. 설령 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정지상권처럼 그 법정지상권은 그 부분의 지상권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남의 토지의 지상권을 갑자기 인정해버린다? 안 되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법정지상권은 뒤쪽에서 곧 배울 겁니다. 틀렸어요.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지를 구할 수 없다. 자기 부분이기도 하고 그 병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유기구로 보이는 어떤 토지인데 당연히 보존 행위로 즉 병이 불법 점유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다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답은 1번 되겠네요. 예,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예, 1번 질문 보겠습니다.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예, 틀렸죠? 합유는 합유 등기를 해야죠. 그죠? 합유 등기에 합유 지분은 표시가 되나요? 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이 표시가 되지만 합유 지분은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2번 볼까요?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합유는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공유와 합유는 비슷한데 그렇다고 동일하지는 않죠. 합유물 뭐가 공유가 제일 다르죠? 크게 개념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조합체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에 대한 소유 형태가 합유라고 그랬죠.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개인적인, 즉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어요. 목적 없이 친구들끼리 별장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공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유와 공유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똑같아요. 즉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각자 할 수 있고 그 합유자가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행위는 어떻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처럼 지분은 있죠. 합유자가 지분이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 뭐가 다르다고 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죠. 왜? 합유자는 공동사업을 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른 사람이 공동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분 처분을 할 때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합유자들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공유랑 같은 얘기죠. 3번 볼까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맞죠? 사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는데 합유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합유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유자의 상속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이 되지 그 상속인이 합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뭐다? 법률.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니까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한 합유는 종료를 하죠. 이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이 합유 종료 사유는 뭐가 있죠? 조합체 해산도 있지만 그 합유물의 양도, 그죠? 양도 같은 경우에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 지분자 일부가 그 지분을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까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3번 볼까요?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 지분은 있지만 뭐다?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번 볼까요?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뭐가 생각나죠? 보존행위라는 얘기죠.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어떻게?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5번 볼까요?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법인 아닌 종중, 이게 뭐라고 그랬죠?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총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종중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의 총유예요. 그 재산이. 근데 이 총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와 합유와 다르게 어떤 관리 방법, 보존행위 다 달라요. 뭐다? 총유는 무조건 규약 아니면 뭐다? 총의 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유자가 지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냥 총유다. 그러면 어떻게? 총의 경위를 얻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규약에 따라서 한다거나 그 내용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분 다시 볼까요? 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 당연히 이 총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어떤 단순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총유물에 대해서, 즉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을 해야지 이제 지금 이 총의 결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중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것은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3번 볼까요?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가 있죠. 5년 내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268조 밥 밑에 나오네요. 그래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 그죠? 약정이 가능하고 갱신한 때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볼까요?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유와 다르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습니다.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안 되죠? 즉 총유 같은 경우에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아니면 총의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합유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4번 보겠습니다.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틀렸죠? 왜 틀렸죠? 합유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구성이 돼야죠. 근데 사망했다고 상속인이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 상속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볼까요?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죠. 즉 갑과 을이 2분의 1씩 A 부동산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서 이 A 부동산의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즉 병은 저당권자고 채권자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2분의 1 지분은 어떻다고요? 이 A 부동산인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그 부동산 전체에 퍼져 있나요? 퍼져 있습니다.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이렇게 2분의 1 지분만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저당권자가 저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쪼개졌어요. 쪼개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병은 그대로 그 A 부동산 전체, 즉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그 저당권이 미치죠.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이 채무를 다 갚으면 저당권 자체가 소멸되니까 쭉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채무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을은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맞고요. 4번 볼까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물권 변동이 나오네요. 아마도 여기에 지금 공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1번 볼까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당연하죠? 이전이 됩니다. 바로 이전이 돼요. 설령 상속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이 이전이 되죠. 이걸 뭐라고 했죠? 점유권의 관념화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죠?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뭐는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맞는 얘기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아, 보존 등기를 먼저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밑에 한번 3번을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3번 봅시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법리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일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됐어요. 등기 당시에는 뭐다? 구분 소유권이 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이에 기초하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순차로 맞춰졌어요. 근데 나중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전에 뭐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을 이제 하죠.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그죠? 왜 틀렸죠? 제3자가
등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서 뭐다?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나왔네요. 5번 볼까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부동산에 현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자기가 지금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소유권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다?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현재 이 사람은 그냥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 필요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